머스크가 트럼프와 아주 대판 싸움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진정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중앙은행에 너네 금리 이제 인상해라, 엔화 강세 만들어라, 이렇게 압박을 드디어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전 세계에 있던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주식, 채권, 전 세계 주식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월 첫째 주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대치로, 즉 내가 해고됐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달라 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이슈인데, 오늘은 한창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중심을 잡는 건데, 한 종목에 몰빵을 때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상장 폐지가 돼서 인생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나스닥 지수나 S&P 500 이런 ETF 같은 이딴 애들, 이런 애들 매수하고 장기간 투자한다. 수면제 먹거나 아니면 깜빵 갔다 오거나 이러면 시간 지나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 거둬져 있다. 이건 증명된 사실이죠. 근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과열 구간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점 구간들이에요. 이런 구간들에 잘못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폭락 맞아서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고 원금 회복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또 주식을 사서도 안 되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팔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아무 때나 이렇게 산 다음에 깜빵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장기간 해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까먹고 묻어두면 수익이 난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뉴스, 정치 상황,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게 시장의 잡음인지 아니면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뉴스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열 구간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이 지표가 하나 나왔죠. 여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7천 건이다. 이런 뉴스 기사가 누가 던졌는데 매주 아주 중요하고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추적 관찰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드리는 지표가 바로 미국의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애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타먹고 있는, 거의 이제 해고돼서 잘 취업도 안 되고 이제 집에서 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대체 몇 명인가, 이걸 알 수 있는 이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여기 세로 회색 선들이 경기 침체가 1960년 이후로 터져서 이때 주식시장에 투자하던 애들이 나이아가라 가고 그랜드 캐년 올라가고 그랬던 구간들입니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구간인데 그런 구간이죠. 이게 너무 좀 더럽게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주황색하고 파랑색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이 바닥 짚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경우, 또는 올라가려고 하는 와중에 경기 침체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IT 버블의 과열 구간, 2000년 그리고 2008년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00년에 이게 미리 연속 및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도 미리 바닥 찍고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바닥 찍고. 그때 미리 정리했으면 좋은데 이제 끝까지 먹겠다고 버티다가 주식시장 폭락해서 인생 날아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시점은 모르죠. 이렇게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어느 시기에 갑자기 디폴트, 전쟁, 테러, 질병 등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터져서 경기 침체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몇 년 구간, 그런 구간 정확하게 언제 온다 몰라도 그 몇 년 구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시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하면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 친 구간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좋은 주식 투자의 타이밍, 실업수당이 뚝뚝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2019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치솟아 올라서 다른 지표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최근 지표는 어떻게 되냐, 2025년 6월의 지표 어떻게 나오고 있냐,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생각하던 그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 이런 구간들, 그 몇 년 사이 어느 구간들에 다 지금 똑같은 그런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또 하필 이런 뉴스가 터졌죠. 6월 5일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해고돼서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한 애들이 24만 7천 명이나 늘었더라. 한 주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다시 증가를 했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잘못하다가는 그냥 경기 침체 빵 터질 수 있는, 이게 소음일까요? 중요한 지표일까요? 중요한 신호죠. 미국의 투자, 고용, 생산, 소비 등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포착됐다. 그럼 과열 구간이 확실하고,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할 준비도 막 하고 현금 비중도 늘리고,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죠. 경기 침체 터져서.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고 이런 구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잡음, 소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세법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머스크는 이게 트럼프 이놈이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내가 도움이 없었으면 대선에도 실패했을 거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의 탄핵까지 해야 된다 촉구했고, 트럼프는 열받죠. 그러니까 머스크 사업 관련해서 정부 구매하고 보조금 이런 거 다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또 열받아서 스페이스 X, 드래곤 우주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거 그냥 싹 다 폐기 처분하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죠. 테슬라의 주가가 정치적인 영향으로 올랐다가 폭락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또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소음이에요. 뭐 둘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화해하고 끝나든 쌩까든 뭐 어쨌든 적정한 선에서 그냥 화해하고 끝나겠죠. 주식시장의 이런 큰 흐름을 좌우할 그런 소식 자체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뉴스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일본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엔화를 강세로 만들려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리면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환율을 조작하겠다는 행보가 보이는 거죠. 6월 5일에 재무부 보고서에서 달러에 대한 엔화의 정상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 구조적인 이게 재균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도 올리고 엔화 강세를 이렇게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쌀값 등 이런 식품 가격이 막 인상되고 있고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자국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쌀값 잘 안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가 진짜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 만큼, 사실 일본이 지금처럼 이렇게 0.5%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은 사실은 좀 없죠. 얘는 좀 심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위적으로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뭐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면서 큰 이득을 보던 이런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죠.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해외에서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엔화로 빨리 환전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채권, 주식에 있던 자금이 거의 막 썰물처럼 일본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특히 지금 미국 국채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일본 자금이 있는데, 이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장기 국채를 또 팔아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올라요. 그럼 연동되는 미국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뭐 기업 투자, 뭐 부동산이건 뭐건 투자가 또 위축되겠죠. 미국 실물 경제에 큰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소식이죠.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정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보인다. 그리고 엔화 강세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제 전 세계에서 쏙 빠져나가면서 채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팔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잡음이 아니죠. 중요한 정보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최근 미국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움직임 앞에서 살펴봤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압박하는 상황, 이런 걸 볼 때 뭐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만, 아니 이게 과열 구간 어디쯤에 진입해 있을, 그 몇 년 구간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뭐 타이밍을 잡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영상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